그래서 뭐 내란죄 얘기 나오고.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 착란죄죠. 예,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이죠. 심 부의장이 어제 한 이 말 때문에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위법행위다.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입법부의 부의장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그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세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전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유, 뭐 좋은 소식으로 좀 오랜만에 연결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참 심재철 국회부의장 이게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요. 예, 정식으로 입장문을 낸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 고발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걸 뭘 어떻게 듣고 말고가 있을 것인지. 어허. 이 우리 말에 너무 엉뚱한 일을 당하면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있죠. 예, 하도 뜬금없어서 뭐 좀 어이가 없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의 우리의 의회 정치가 이렇게 황폐화됐어야 되겠느냐. 이건 참 어불성설이니까 어떻게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합니다.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제 심재철 부의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행정부처에다가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넘어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불법기구다. 근데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하에 청와대와 국정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가지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실만 추출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수사를 지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검찰은 그 지시를 받아서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초유의 일이다. 국헌 문란이다. 내가 듣기로는 초유의 말이고 초유의 주장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나왔고 더더군다나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자리인데 예. 이게 도대체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해도 무슨 이런 소리가 있는가 할 텐데 예. 이게 무슨 글로 나왔다고 그러니 예. 내 귀가 의심스러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 정권의 적폐청산은 촛불의 요구 아닙니까? 촛불의 요구는 우리 국민의 요구고 우리 역사의 요구입니다. 예. 이러한 그 엄정한 시대적 요구를 갖다가 온갖 되지도 않는 논리와 그 무슨 그 근거 없는 주장으로 예. 이렇게 참 요설을 늘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요설. 분개를 넘어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요설이라고까지 지금 표현하셨어요. 그 요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란죄 얘기가 왜 나왔는고 하니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 와중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만 칼을 들이대느냐. 그럼 과거 적폐가 어떻게 그 두 정권에만 있느냐.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보복 아니냐. 그러면은 뭐 이게 지금 적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이야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지금 이전 두 정권 상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역사 전부 그럼 뭐 이조 시대부터 조사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법이라는 것이 예. 적용할 한계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예. 그거는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법적인 어떤 그 굳이 법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은 예. 그 뭡니까 기한이 예. 남아 있는 공소시효. 그것은 시효가 남아 있는 예.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법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까지 남아 있는 것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예.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하.
이런 말을 한 저희가 무엇인지 그것이나 따져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것은 일종의 고도화된 선동입니다. 선동이요? 예. 누구에 대한 어떤 선동입니까? 현재 촛불혁명의 뜻에 따라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좀 새로운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금 모두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불만이 있는 불건전한 어떤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기득권 세력의 저항. 불건전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안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예, 내가 나설 테니 나를 따르라 하는 뭐 일종의 깃발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의원이시라면, 그냥 정치인 한 분 국회의원이시라면은 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발언 쏟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는 현실성 없는 것들도 있고요.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심재철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세요. 국회 부의장이 갖는 어떤 무게감이랄까요? 이분의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을 갖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국회 부의장이라고 그러면 의회 정치에 있어서 적어도 국회에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언행도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 의사 일정을 두고 여야 간에 견해차가 있고 또 그랬을 때 어떤 그 사회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 찬반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런 직접적인 의사활동과도 관계없는 일반적인 정치 문제를 국회 부의장이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예.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 비정상입니까, 이 발언? 나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국회 부의장이 어떤 이런 정치적인 소견, 어떤 한쪽에 치우친 소견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개별적으로는 할 수도 있겠죠. 예, 예.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발언은 아마 자당 내에서도 크게 모두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정도의 믿기 어려운 주장이란 말이죠. 현직 대통령을 지금 내란죄라고 했으니까. 그럼 국회 부의장 틈되는 분의 주장이라면 균형이 있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의장이니까. 예. 지도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는 이런 정책 일탈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대선 불복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까지도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죠. 이것은 대선 불복을 애둘러 표현한 행태라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놔야 될 정도의 발언이다, 사안이다, 사퇴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것도 그럼 그건 문제 정당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또 내가 무슨 그 점에 대해서 옳다 그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상적인 상궤는 벗어났습니다. 정상은 벗어났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런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앞으로 끌고 갈 수는 있을까요? 부의장으로서 국회를? 글쎄요.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임채정 전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재밌는 뉴스입니다. 예. 심재철 국회 부의장입니다. 예. 네. 국회의장 말고 부의장이나 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혹은 윤석열 지검장 보통은 이제 검찰총장을 거론하기 마련인데 윤석열 지검장이라고 특정해가지고 서울지검장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워딩을 내놓을 때는 그냥 하는 법이 없고 뭔가 이렇게 흐름 속에서 하는데 이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걸 뭐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참 이게 좀
건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정신과 쪽에 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뭐 리더들이 이 지나온 과정,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넘어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할 거 반성하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그 다음 역사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직도 뭐 무슨 그 태블릿 PC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거기 매달려 있어요. 예, 그거 바꾸면 뭐가 달라질 것처럼.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흥진호 선언 내려오는 거 저를 간첩이라고. 갖다가 뭐 간첩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마스크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군요. 이게. 그렇죠. 예. 이래 되면 아마 좀 더 가면은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감이다. 예. 헌법재판소 넘기자. 뭐 이런 또 발상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졌으니 그 정도 수위로 반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래서 뭐 내란죄 얘기 나오고. 그게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 창난죄죠.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시키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 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닙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입니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해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그 대표적입니다. 헌법 가치를 무시해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면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은 국헌문란에 대한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물리적인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에 등장한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 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 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가안보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입니다. 국가안보 선진국인 미국은 선동과 거짓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대해 맥 빠지는 말 그리고 어떤 불법 수단을 동원한 무정부주의적 시도도 심지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중들에게 2시간 동안 징집 또는 입대를 방해하는 연설을 한 것이 나라가 외국 세력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려 하고 있을 때 국가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버리려 하는 경솔한 운동이라는 이유로 반역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국의 기밀을 위키리크스에 누설했던 이유로 미 연방수사관 에드워드 스노든을 간첩죄로 기소했습니다. 본위원회 판단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의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의 위배에 다름 아닙니다.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 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명백한 불법이 있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 대상, 시기와 사실, 국가기밀에 접근할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제정해 정식의 법률기구를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있는 모든 문제가 지금 이전 두 정권 상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역사 전부 그럼 뭐 이조 시대부터 조사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법이라는 것이 예. 적용할 한계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예. 그거는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법적인 어떤 그 굳이 법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예. 그 뭡니까 기한이 예. 남아 있는 공소시효. 그것도 시효가 남아 있는 예.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법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까지 남아 있는 것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예.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하. 이런 말을 한 저희가 무엇인지 그것이나 따져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정권의 적폐청산은 촛불의 요구 아닙니까? 촛불의 요구는 우리 국민의 요구고 우리 역사의 요구입니다. 예. 이러한 그 엄정한 시대적 요구를 갖다가 온갖 되지도 않는 논리와 그 무슨 그 근거 없는 주장으로 예. 이렇게 참 요설을 늘어놓는다는 것에서 나는 요설. 분개를 넘어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요설이라고까지 지금 표현하셨어요. 그 요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란죄 얘기가 왜 나왔는고 하니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 와중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만 칼을 들이대느냐. 그럼 과거 적폐가 어떻게 그 두 정권에만 있느냐.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보복 아니냐. 그러면은 뭐 이게 지금 적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이야 현재 지금 나와 있. 그래서 뭐 내란죄 얘기 나오고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 창난죄죠. 예,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이죠. 심 부의장이 어제 한 이 말 때문에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위법행위다.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입법부의 부의장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그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세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 전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유, 뭐 좋은 소식으로 좀 오랜만에 연결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참 심재철 국회부의장 이게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요. 예. 정식으로 입장문을 낸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 국가기밀 누설죄로 형사 고발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걸 뭘 어떻게 듣고 말고가 있을 것인지. 어허. 이 우리 말에 너무 엉뚱한 일을 당하면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있죠. 예, 하도 뜬금없어서 뭐 좀 어이가 없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의 우리의 의회 정치가 이렇게 황폐화됐어야 되겠느냐. 이건 참 어불성설이니까 어떻게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합니다.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제 심재철 부의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행정부처에다가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네. 실질적으로 조사를 넘어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불법기구다. 근데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하에
청와대와 국정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가지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실만 추출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수사를 지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검찰은 그 지시를 받아서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초유의 일이다. 국헌문란이다. 내가 듣기로는 초유의 말이고 초유의 주장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나왔고 더더군다나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자리인데 예. 이게 도대체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해도 무슨 이런 소리가 있는가 할 텐데 예. 이게 무슨 글로 나왔다고 그러니 예. 내 귀가 의심스러운 뭐 그런